어디 전화하면 연결음 대신에 연결해 드릴 상담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는 말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특히 전화로 민원을 접수할 때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악성 민원이라 하는데 이런 악성 민원의 실태는 어떤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전국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2030 청년위원회 신동호 청년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무원노동조 부산지역본부 청년국장 신동호입니다. 예, 최근 3년 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등의 악성 민원 피해가 3배로 폭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와 소속 16구군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 피해는 7,026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중 2019년 1,007건에서 2021년에는 3,716건으로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2020년 기준 약 4만 6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 수치도 알려진 사건만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발생된 사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악성 민원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유형별로는 약 60% 정도가 민원인의 폭언, 즉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발생되고요. 네. 약 10% 정도가 협박에 의한 피해, 드물게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피해도 발생됩니다. 가장 좀 충격적인 것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경우라고 하셔가지고 네.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면? 우선 가장 최근에는 작년 7월에 동래구 소속 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민원인이 예. 민원 응대 과정에서 화가 나 근무 시간이 끝난 후 담당 공무원을 주차장으로 불러내서 무릎을 꿇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또한 민원 현장에서 실제 폭행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칼 같은 흉기를 꺼내 협박한다거나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 폭언으로 집계된 건수가 아까 이제 3배 가까이 3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셨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좀 갑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갑질 문제 중에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이제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는 철저하게 공무원이 의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을에게 민원인들이 가하는 폭력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좀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까지는 공직사회 전반적인 문화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그저 덮고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소고발로 이어지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좀 경직된 문화도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폭력 피해 발생 건수를 증가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신고 건수가 많아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계된 건수가 많아진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데 그 폭언을 들으면 일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악성 민원 피해 입은 공무원분들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 저 역시도 사실 근무하면서 1년 중 한 10번 정도는 폭언 등의 피해에 시달리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예. 네, 동료들을 보면 폭언을 하는 전화 같은 걸 받은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죠. 저희도 사람인데. 예. 이런 민원들이 실제로는 사실 논리나 법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저 민원의 생태 같은 전화들이 다수거든요. 예. 사실 저희는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또한 젊은 여직원이나 심지어 임산부인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욕부터 들려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또 구청 불법 주차 과태료를 감당하는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은 고통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교통과 같은 경우에 불법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항의 전화가 많아서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폭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공무원이라서 좀 법적 대응이 좀 쉽지 않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무원 조직 내부적으로 악성 민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소고발 등을 활용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예.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집행방해로 사실 사건을 접수하는 것 역시도 전화상의 폭언 등으로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제까지는 피해에 대한 법률 검토나 수정 비용을 오롯이 담당 공무원이 부담했어야 하기 때문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지금 공무원이면은 지금 공공의 영역에서 민원 상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소송 비용을 피해자 당사자가 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 또는 협박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법률 검토 및 비용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이제 담길 예정이고요. 예. 이는 공무원, 공무직 등을 포함한 모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해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 작성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까지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해 상반기부터 악성민원 피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악성 민원 관련해 가지고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곳도 있다 하던데 그러면 그런 곳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악성 민원이 줄었습니까? 네,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지자체로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이제 해운대구가 최초로 재작년에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예. 현재는 대부분의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구 또는 군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제도 초기라 실제로 악성 민원이 이것 때문에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전 사회적으로 뭐 감정 노동자들에 네. 대한 이야기, 갑질에 대한 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한참 벌써 몇 년 꽤 지났는데 관련한 대책들은 이제서야 이제 마련이 된다니까 조금 갸우뚱하게 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잘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 공무원들이 코로나 시절에 누구보다도 방역 일선에 앞장서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경무에 지친 부산 동구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이 2021년도의 일이거든요. 예. 시민들께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다소 화가 나는 좀 지점이 발생하더라도 조금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실 민원 서비스의 질은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일선 주민센터에서 근무해보면 해외에서 체류하셨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민원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분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한 또 민원 제일선에 있는 8급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제 각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거든요. 서로 조금씩 배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네네네. 일부 그 두 분 때문에 그냥 전체 물이 흐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국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2030 청년위원회 신동호 청년국장이었습니다.